6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댓글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저를 사칭한 그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 이니셜, 그 크립토라는 이니셜을 복사해서 저를 사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단을 해놨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또다시 한번 저를 사칭하는 그런 댓글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차없이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 채널 이외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전 IMF 총재이자 말입니다. 자, 이분이 마이클 바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감독 부의장, 오늘 프랑크푸르트에서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 리플의 전 고문이자 리플과 아주 연관이 깊었던 사람이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장이 만났다.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자, 라가르드는 디지털 유로가 유럽에 더 큰 탄력성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맞춘 패널에서 라가르드는 디지털 결제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 유로는 확장하고 있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 그들은 하나로 연결이 된다. 제가 노래 반복 어고처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 페드나우와 CBDC 발전에 대한 페드의 마이클 바. 2022년 10월 달에 언급한 말입니다. 핀테크 행사에서 마이클 바는 연준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분과 협력하기 위해 어떠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현재 몇 년 동안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즉각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디지털 결제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페드나우 서비스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달이죠. 7월에 이게 언급이 됩니다. 페드나우는 즉시 지불에 대한 보호장치를 개선하여서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지불 지연과 관련된 높은 비용을 줄임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은행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페드나우의 실시간 저비용, 안전한 결제 레일을 사용하여서 가계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페드나우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좀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출시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는 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오래전에 하고 있었다. 그리고 CBDC, 유럽중앙은행 총재 CBDC 관련한 언급과 지금 현재 만남과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IMF 고위급 자문당 명단에 바로 리플의 크리스 라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더불어 ESDR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자, 아밀리아님의 트위터인데요. 월드와이드뱅크, 세계은행, 브릭스, IMF, 그리고 애플, 비자, 아마존, 마스터카드, CBDC 및 모든 파트너는 리플로 연결된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이미 설계는 끝이 났고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착지와 도착지, 마침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방송 때마다 언급드리고 있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의무이다.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CBDC 발행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CBDC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전자상거래에 중앙은행 자금을 허용한다는 이점이 있다. 디지털 유로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계추가 똑깍똑깍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야 되면요. 블록체인은 말입니다. 벽돌이죠? 체인이잖아요? 벽돌을 끈으로 체인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여기 블록에다가 계약서 또는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저장을 하죠. 그리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묶죠. 채굴을 해서. 근데 이거는 구시대적인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었죠.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분 증명과 함께 많은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변경되어 왔었죠. 그래서 확장해 나갔다. 이 블록체인의
실세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해 나가는지, 4차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 신뢰의 부여이다. 돈에 또는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과 일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디지털 인쇄 기기이다. 그게 STO로 명명될 수가 있다.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토큰, 마찬가지죠. 돈을 찍어내는, 물질을 찍어내는 기계이다. 자, 두 번째, 보안이죠. 암호화 기술, 해킹이 상당히 어렵죠. 세 번째 뭐죠? 공유경제의 완성이다. 이 공유경제 완성은 뭐죠? 결국은 유통 단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되는, 즉 직접 통제가 되는 완벽한 중앙화를 지금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최근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탈중앙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개인의 자유, 드디어 은행을 믿지 못하고 우리끼리 거래한다 라는 명분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혼자만의 시간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정보들을 연결시켜보면 그 답은 보이죠.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완벽한 중앙화이다. 블록체인 아시겠죠? 4차 산업은 더 이상 자유의 세상이 아닙니다. 통제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통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았습니다. 그 통제의 세상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4차 산업은 IoT, 5G, 6G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집니다. 거기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심장, 메타로 확장하게 돼서 더불어 유통기관과 공유경제의 완성과 이 블록체인이 두 번째 심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블록체인에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죠. 채굴과 지불 증명이 있죠. 퍼블릭 블록체인은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XRP, 레저 또는 기관용 블록체인들이 있겠죠. 기업용. 자, 채굴자, 지분 증명. 돈 많이, 채굴자들은 현재 비트메인을 비롯해서 채굴 업체들이 전 세계를 다 과점하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가 넘버 원, 미국 업체가 넘버 투, 파운드리, 비트메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분 증명, 말이 지분 증명이지. 돈 많이 가진 애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지고 결국 돌려버리면 그게 노드를 돌리건 또는 클라우드에서 돌리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쩐이 많은 놈이 주인이라는 거죠. 더불어 채굴은 51%, 이것만 점유하게 되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블록체인은 공유경제의 완성이고 탈중앙화 명분으로 묶어놓고 통제합니다. 직거래 명분, 직접 통제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죠. 방금 전에. 뭐라고 언급했죠?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의무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회계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나로 다 묶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과 송금기업, 핀테크 기업, 빅테크. 예전에 제가 애플은행과 삼성은행 언급을 좀 드렸죠. 빅테크가 은행으로 변신하게 된다.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장부를 공유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금융의 원툴,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묶인다는 거죠. 여기에 중심이 뭐다? XRP다. 그리고 그 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과 NFT로 이동합니다. 자, 머니그램 CEO, 국경 간 결제 XRP 사용 논의, 포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XRP와 현재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쟁사인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머니그램은 확장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잠시만 볼게요. 머니그램 CEO는 최근 국경 간 결제 리플 및 해당 암호화폐인 XRP 사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포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기술이 송금 시장에 제공하는 장애물과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주로 머니그램 CEO는 먼저 XRP와 리플과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리플의 솔루션을 탐색했지만 XRP를 현지 통화하는데 변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래소와 마켓 메이커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송금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건립돌은 국경 간 전송에서 암호화폐를 명목밖에로 변환하는 데 문제를 보여줍니다. 머니그램은 SEC가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플과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더불어 머니그램과 XRP의 스턴 라이벌, 스텔라, 회사는 현재 스텔라와 블록체인과 협력하여서 스테이블 코인 USDC 구매, 보관, 출금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미 기존에 나왔던 사항이죠. 겉으로 보기에 파트너십이 종료가 되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미디어와 함께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농간에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리플과 스텔라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자, 볼게요. 블록체인 회사 리플,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종료. 2021년 3월 9일이죠. 자, 그런데 보면 머니그램, 리플의 경쟁사인 스텔라와 협력하여서 USDC 스테이블 코인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다. 2021년 10월이죠. 자, 또 하나 볼게요. 머니그램,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현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하나 더. 머니그램, 방글라데시, 비캐시, 방글라데시의 송금기업 비캐시를 활용하여서 방글라데시로 지갑 결제가 가능하다.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비캐시와의 통합을 발표하였다. 머니그램이. 자, 그러면서 뭐죠? 비캐시 2021년 1월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입니다. 비캐시는 비캐시 및 모바일 머니는 리플렛을 통해서 지갑 간 송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됩니다. 보시면 비캐시와 비캐시는 리플렛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캐시, 머니그램, 스텔라, 자, 그리고 리플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리플과 스텔라는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공존해 나가면서 역할 분담에 의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리플은 B2B, 도매용, 홀세일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CBDC의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게 되겠죠. 자, 소매용 CBDC와 아프리카와 신흥국 제3세계를 기반으로 한 스텔라는 확장하게 됩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한 확장해 나가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나눠서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XRP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NFT와 이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현재 추가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감이 오시죠? 이들의 농간을 필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산탄데르, 디지털 무역 금융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콤고의 지분 인수. 산탄데르 그룹, 유럽 최대 금융권 중의 하나이며 스페인 최대 금융그룹이며 세계적인 금융사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리플의 투자사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디지털 무역 금융을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콤고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확장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 무역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그럼 콤고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세계 무역을 변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콤고는 종이를 싫어합니다. 무역 금융을 단순화하고 문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수백 개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컨설 및 트랙과 같은 도구를 구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에서 있지만 싱가포르, 제네바, 런던, 뉴욕, 휴스턴에 있는 사무실을 통해 글로벌 고객 기반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 220개 플러스 기업 및 은행, 자, 승인된 국제 표준 준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스위프트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죠. 네트워크 회사 간 연결, 한 달에 6,000개 이상의 보안 지침이 교환이 된다. 23개 업계 주주, 주로 기업, 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초석이 되었다. 그럼 여기 주주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 세계 기득권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CT, BNP 파리바, CS, 얘가 UBS의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인 UBS에 인수가 되었죠. 컨센시스, 자, 그리고 ING, 그리고 바로 미쯔비시, 일본의 노1 넘버1 은행입니다. 머큐리, 그리고 SMBC, 일본 내 3위 은행, 그리고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에 이은 넘버2 은행입니다. 스페인에. 감이 오시죠? 이들이 바로 여기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역할을 조금만 더 볼게요. 금융기관을 위한 솔루션. 자, 무역금융을 간소화하고 계약을 선사시키고 여기 노이어 커스터머, 갱신 온보딩, 그리고 문서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자, 무역에 디지털이 입혀진다. 산탄데르가 거기 나섰다. 더불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의 기득권들과 대부분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확장하고 있다.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콩고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글로벌 무역 디지털 전략의 초석 중 하나이다. 더불어 이 플랫폼은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안전한 전송, 일상적인 무역 금융에 적합한 기능으로 잘 설계된 우리의 요구에 정확히 응답합니다. 디지털 무역 금융의
설계가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콩고. 자, 그러면 ISO 20022 새로운 국제 표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위프트 2.0과 함께 운영이 되는 거죠. 가치의 인터넷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제와 가치의 이전. 여기 5가지 국제 표준이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 지급 결제를 담당하는 송금, 두 번째 외환, 세 번째 무역, 네 번째 증권, 다섯 번째 카드. 이 중에 무역, 디지털 금융을 명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 스위스 지사에서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과 협력한다. 자, 이미 2020년 9월 약 3년 전 기사입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알려진 국영 스베르뱅크 은행이 국영 스베르뱅크 스위스 지사가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 콤고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향후 해당 은행은 콩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금 조달, 원자재 무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도 연결이 돼 있다. 감이 오시죠? 블록체인 무역 금융 플랫폼. 다 이미 기반 인프라가 깔려져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리플과 산탄데르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 최대 산탄데르 은행 외환 거래 서비스에 리플을 도입한다. 2018년 4월 이미 이 이전부터 인프라는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2015년 10월입니다. 산탄데르 은행 이노벤처 펀드에서 블록체인 결제 스타트업 리플에 400만 달러를 투자를 단행한다.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다. 자, 더불어 다른 기업들을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9월인데요. 여기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태국 시암은행이 보이시죠? 밑에 태국 시암은행, 더불어 SBI, 그리고 CME 그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글, 앤데르슨 호로위츠, 전 세계 기득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여기 리플의 파트너사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산탄데르,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리플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CME 벤처, CME 그룹이죠. 앤데르슨 호로위츠, 세계적인 그런 마크 앤데르슨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인터넷의 아주 창시자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액센추어, 스탠다드 차타드, SBI가 여기 딱 하고 포진이 되어 있네요. SBI는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3, 리플, 그리고 SBI 하나로 또 연결이 되죠. 마스터카드에서 인게이지 프로그램 확장해서 암호화폐 카드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서는요, 코인 시장에 인프라를 깔아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소송이고 지랄이건 간에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스터카드가 자사 인게이지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암호화폐 카드 프로그램 출시를 준비한다. 마스터카드 측은 인게이지 프로그램에 대해 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 피아트로의 변환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게이지 프로그램은 카드 발급을 원하는 기업과 이를 위한 전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기업들이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업계와 협력을 조율 중이다. 바이낸스와 협력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암호화폐 연동 지불 카드를 출시하는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폴리곤 솔라나 이들과 손잡고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프라를 미친 듯이 공식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DCG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이죠. 더불어 글로벌 금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7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투표를 진행한다. 감이 오시죠? 시그널이 오는 겁니다. IMF 전 총재이자 현 ECB 중앙은행 총재와 연준 부의장이 만났다. CBDC에 대한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의견을 연준 의장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이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나와서 미국 하원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더불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청을 하니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더불어 현재 규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외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현재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죠? 이제 곧 리플의 상품이냐 증권이냐, 블록체인의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 명확성이 나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MF, 암호화폐 금지 실현 불가능하다.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암호화폐 금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CBDC가. 자,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 시그널이 다가옵니다. 리또 속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